어머니, 거기 있는 술 절대 드시지 마세요. 아니,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며느리 집에서 식사 중이던 김정순 여사의 손에 들려있던 술잔. 그 순간 울린 큰아들의 전화는 절박하고도 단호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정수는 평생 살아온 감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죠. 며칠 전부터 반복되던 며느리의 과한 친절, 상다리 부러질 듯한 밥상, 그리고 유독 쓰고 낯선 향이 나는 홍삼주. 며느리와 아들은 숨을 죽인 채 정순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순은 아직 몰랐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자신이 가장 믿었던 며느리 손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줄은요. 시작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른 아침 정순 할머니는 마당에서 호미를 들고 계셨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함께 일구기 시작한 이 작은 텃밭은 이제 할머니 혼자만의 소중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죠. 상추며 깻잎이며 시금치까지 손끝만 대면 싹이 돋는 것 같은 할머니의 마법 같은 손길이었습니다. 어머, 벌써 이렇게 컸네. 할머니는 무릎을 굽혀 상추를 살펴보시며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아침 햇살이 할머니의 은발을 비추니 마치 성스러운 광채가 도는 것만 같았어요. 평생을 이 땅과 함께 살아온 할머니의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그 주름 하나하나가 모두 삶의 지혜와 따뜻함을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 아침 드세요. 멀리서 이웃집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손을 흔들며 대답하셨죠. 고마워. 우리 강이 할머니는 조금 이따 먹을게. 할머니는 호미를 놓고 마당 한쪽에 놓인 평상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거기엔 커다란 냄비에서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옥수수가 익어가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직접 키우신 찰옥수수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옥수수 하나를 꺼내 호호 불어가며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역시 우리 옥수수가 제일 달아. 그때였습니다. 할머니의 낡은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둘째 며느리 서연이라는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살짝 놀라신 표정을 지으셨어요. 평소 서연 씨가 이렇게 이른 시간에 전화를 하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여보세요, 서연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서연 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다정했습니다. 할머니는 옥수수를 놓고 전화에 집중하셨어요. 응, 잘 잤어. 그런데 너 왜 이렇게 일찍 전화했니? 아, 그게.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 집에서 저녁 드시고 가세요. 진호 아빠랑 상의해서 어머니 좋아하시는 음식들로 준비하려고요.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도록 며느리가 먼저 이런 제안을 해온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특히 서연 씨는 평소 바빠서 명절이 아니면 연락도 잘 안 하는 편이었는데요. 오, 그래. 고맙다, 서연아. 그런데 갑자기 왜? 어머니, 그냥. 요즘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께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서요. 그리고 어머니 건강도 챙겨드리고 싶고요. 할머니는 평상에 앉아 전화를 들으며 마당의 풍경을 바라보셨습니다. 멀리 산자락에는 연초록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고 할머니의 텃밭에서는 나비 한 마리가 꽃 사이를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참 평화로운 봄날이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럼 뭘 가져갈까? 아, 어머니. 아무것도 안 가져오셔도 돼요.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아,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홍삼주도 특별히 구해뒀어요. 몸에 정말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평소 술을 거의 권하지 않던 며느리가
직접 홍삼주를 준비했다니요. 할머니는 가끔 친구들과 만날 때 한두 잔 정도 드시는 걸 좋아하셨는데 며느리가 그런 걸 챙겨준다니 정말 의외였습니다. 어머, 서연아. 너 정말 어쩐 일이니? 평소답지 않게 이렇게 챙겨주고. 에이, 어머니, 며느리가 시어머니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동안 제가 너무 바빠서 신경을 못 썼는데 앞으로는 더 자주 모시고 싶어요. 할머니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평생 혼자 아들 둘을 키우며 살아온 할머니에게는 이런 며느리의 관심이 정말 고마웠거든요.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기뻤어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럼 토요일에 갈게. 네, 어머니. 그럼 토요일 저녁 5시쯤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어머니. 서연 씨의 목소리가 살짝 낮아졌습니다. 이번엔 아주버님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가족 시간을 가져보자고요. 알죠? 할머니는 잠시 멈칫하셨어요. 왜 큰아들 민수에게는 말하지 말라는 건지 조금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의 선의로 받아들이기로 하셨습니다. 아, 그래. 알겠어. 그럼 토요일에 보자. 네, 어머니. 맛있는 음식 많이 준비해 놓을게요. 전화가 끊어진 후 할머니는 다시 옥수수를 들고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분명 기쁜 일인데 왠지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어요. 평소와 너무 다른 며느리의 태도 때문이었을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하셨습니다. 에이, 괜한 생각하지 말자. 좋은 일인데. 하지만 정순 할머니의 70년 삶의 경험이 주는 직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당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이 할머니의 하얀 머리카락을 살랑살랑 흔들고 있었어요. 정순 할머니의 하루는 그렇게 며느리의 다정한 전화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직감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법이죠. 할머니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그 작은 의문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지켜보시겠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정순 할머니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계셨습니다. 따뜻한 봄볕에 하얀 이불들이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이 참 평화로웠어요. 그런데 그때 담 너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순 언니, 이웃집에 사는 김말순 아주머니였습니다. 65살의 말순 아주머니는 할머니와는 텃밭 이웃이자 오래된 친구였어요. 할머니는 빨래 집게를 놓고 담장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어머, 말순아. 무슨 일이야? 언니, 좀 이상한 얘기인데. 혹시 집 팔 생각 있어?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거든요. 집을 팔다니? 무슨 소리야, 말순아.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 말순 아주머니는 담장에 팔꿈치를 기대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어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나온 사람이 우리 동네 이 집 저 집 시세를 물어보더라고. 그런데 특히 언니 집을 콕 집어서 물어보는 거야.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물어봤다고? 젊은 여자였는데. 언니 며느리 아니야? 키도 적당하고 파마한 머리에. 할머니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서연 씨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서연이가 부동산에서? 응, 이상하더라고. 혹시 언니한테 말 안 하고 알아보는 건 아니겠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 재산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도 있고, 그림이 마이너스 2. 말순 아주머니의 말을 들은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잃으셨습니다. 아침에 받았던 며느리의 다정한 전화가 갑자기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왜 갑자기 저녁을 함께 하자고 했을까? 왜 큰아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말순아,
혹시 그 사람이 뭐라고 더 물어봤어? 집 평수하고 땅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언니가 혼자 사시는지도 물어보더라고. 아, 그리고 건강은 어떤지도. 할머니의 등에 차가운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 며느리가 자신의 건강 상태까지 물어봤을까요? 건강을? 응. 지병이 있는지, 약은 뭐 드시는지. 참 이상하더라고. 며느리면 그런 거 다 알고 있을 텐데 말이야.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서연 씨는 평소에 할머니의 건강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명절 때도 형식적인 안부 인사 정도였고, 어떤 약을 드시는지, 어디가 아픈지 자세히 물어본 적도 없었거든요. 언니,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니야?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닐 거야. 아마 새 집 알아보다가 우리 동네 시세도 궁금했나 보지. 하지만 할머니 자신도 그 말을 믿지 못하고 계셨어요. 저녁 무렵 할머니는 거실에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온통 다른 곳에 있었어요. 탁자 위에는 할머니가 아껴두시던 작은 통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셨어요. 평생 절약하며 모은 돈과 남편이 남겨주신 이 작은 집과 땅. 이게 할머니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할머니에게는 마지막 생활의 터전이었어요. 혹시, 정말 혹시, 할머니는 상상하기도 싫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자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그런 마음을 품을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거든요. 그때 다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큰아들 민수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할머니는 반가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엄마,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응, 잘 지냈어. 너는? 엄마, 혹시 요즘 진호나 서연이한테서 이상한 연락 온 거 없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큰아들이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는 걸까요? 이상한 연락이라니? 그냥 요즘 제 친구가 부동산 일을 하는데 우리 동네 누가 시세를 알아봤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엄마가 이사 계획이라도 세우시는 건가 해서요. 할머니는 아침에 말순 아주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정말로 서연 씨가 부동산을 알아본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사실은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연 씨가 한 말을 기억했어요. 큰아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말을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큰아들과 상의하는 게 맞을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서연이가 오늘 아침에 전화해서 이번 주말에 집에서 저녁 먹자고 했어. 그런데 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전화 너머로 민수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혹시 그때 뭔가 이상한 느낌 받으신 거 없어요? 왜? 무슨 일이야? 엄마, 제가 약 사다 보니까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요. 요즘 나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할머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엄마, 이번 주말에는 절대 거기 가지 마세요. 제가 먼저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진 후 할머니는 거실에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지셨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고 할머니의 마음도 함께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혹시, 정말 혹시 자신이 상상하고 있는 그 끔찍한 일들이 현실일 수도 있는 걸까요?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해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할머니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드디어 그 토요일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큰아들 민수의 걱정스러운 말들을
마음 한편에 묻어두고 그래도 며느리의 선의를 믿어보기로 하셨어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본능이 우리를 구해주는 법이죠. 과연 이 저녁 식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토요일 오후 5시 정순 할머니는 깔끔하게 차려입고 둘째 아들 진호의 아파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손에는 직접 키운 상추와 깻잎을 담은 보자기를 들고 계셨어요.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했지만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나온 서연 씨의 모습을 보고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화려한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까지 걸고 마치 특별한 손님을 맞이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어머, 이렇게 무거운 걸 왜 가져오셨어요? 서연 씨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의 과도한 친절이 어색했지만 기분 나쁘지는 않았어요. 서연아, 너 오늘 왜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었니? 어머니를 위해서죠.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니까요. 거실로 들어선 할머니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평소 서연 씨네 집은 깔끔하지만 소박한 편이었는데 오늘은 마치 잔치집 같았어요. 커다란 식탁에는 갈비찜, 전복죽, 생선회, 각종 나물과 장아찌까지 정말 생일상 같은 푸짐한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머, 서연아. 이게 다 뭐니? 너무 과하잖아. 에이, 어머니 이 정도가 어디 과해요? 평소에 효도를 못해서 죄송했어요. 소파에 앉아있던 진호도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오늘 서연이가 정말 정성껏 준비했어요. 할머니는 아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셨어요. 왠지 평소보다 어색해 보였고 눈빛도 불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괜한 의심을 하지 말자고 다짐하셨어요. 자,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서연 씨는 할머니를 상석으로 안내했습니다. 정말 왕족을 모시는 것 같은 대접이었어요. 할머니가 자리에 앉자 서연 씨는 곧바로 작은 찬장에서 예쁜 유리병을 꺼내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프리미엄 홍삼주예요. 인삼농장에서 직접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르신들 건강에 정말 좋다고 해서 특별히 구해왔어요. 할머니는 그 술병을 바라보았습니다. 투명한 유리병 안에는 맑은 액체가 들어있었고 라벨에는 프리미엄 홍삼주라고 적혀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그런데 너무 비쌌을 텐데. 에이, 어머니. 어머니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돈이 문제가 아니죠. 서연 씨는 정성스럽게 작은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잔에 차오르는 모습이 참 깔끔해 보였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잔을 들어 올리는 순간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습니다. 냄새가 좀 이상했어요. 홍삼주 특유의 달콤하고 쌉쌀한 향 대신 묘하게 무미건조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 잔 안에 아주 미세한 하얀 가루 같은 것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서 드세요. 정말 몸에 좋아요. 서연 씨가 재촉했습니다. 할머니는 잔을 입가에 가져갔다가 문득 시선을 들어 며느리와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둘 다 자신들 앞에 놓인 잔에는 손도 대지 않고 있었거든요. 서연아, 너희들은 안 마시니? 서연 씨가 당황한 듯 웃었습니다. 아, 저희요? 저희는 진호 아빠가 나중에 어머니 모셔다 드려야 해서 운전 때문에 못 마셔요. 그리고 제가 요즘 몸조리 중이라서. 몸조리? 네, 사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둘째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또 손주를 볼 수 있다니. 어머, 정말? 그럼 더욱 조심해야지.
하지만 기쁜 마음과 동시에 할머니의 머릿속에서는 70년 삶의 경험이 만들어낸 예리한 직감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잔을 든 채로 잠시 멈춰 서 계셨습니다. 서연 씨와 진호는 할머니가 술을 마시기만을 기다리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들이 왠지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왜 안 드세요? 식기 전에 드셔야 효과가 좋아요. 서연 씨의 목소리에 미묘한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30년간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온갖 사람들을 상대해 본 할머니의 눈은 사람의 거짓말을 알아채는데 능숙했거든요. 서연아, 이 술 어디서 샀다고 했지? 네. 아, 인삼농장에서요. 왜요? 냄새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혹시 상한 건 아니야? 서연 씨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상했을 리가요. 어제 막 산 거예요. 어머니, 그냥 빨리 드세요. 몸에 정말 좋다니까요. 할머니는 잔을 입가에 가져갔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물컵을 집어들었어요. 미안해, 서연아. 갑자기 목이 말라서 물 한 모금 마시고 마실게. 서연 씨의 얼굴에 실망과 짜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물론 금세 미소로 가려냈지만 할머니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어머니, 술이 식으면 맛이 없어요. 그냥 지금 드시면 안 돼요? 괜찮아, 조금 식어도 돼. 할머니는 물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왜 며느리가 이렇게 자신이 술을 마시는 것에 집착하는 걸까? 왜 이렇게 재촉하는 걸까? 그때 갑자기 할머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큰아들 민수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할머니는 반사적으로 전화를 받으려 했지만 서연 씨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어머니, 식사 중이니까 나중에 받으시면 안 돼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큰아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급박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혹시 진호 집에 가신 거예요? 응, 지금 저녁 먹고 있어. 엄마, 지금 거기서 뭐 드시고 계세요? 혹시 술 같은 거 드시라고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심장이 순간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큰아들이 이런 걸 알고 있는 거죠? 민수야, 너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엄마, 제발 그 술 드시지 마세요. 절대로.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할머니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연 씨와 진호는 할머니의 전화 내용을 듣고 있었고 두 사람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어요. 정말 숨막히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큰아들 민수의 절박한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정순 할머니의 70년 삶의 지혜가 마침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과연 할머니는 이 위험한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엄마, 들으세요. 제발 그 술 절대 드시지 마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식탁 위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할머니는 전화기를 꽉 쥐고 계셨고 서연 씨와 진호는 마치 얼음이 된 것처럼 굳어 있었어요. 민수야, 대체 무슨 일이니? 왜 이렇게 다급하게? 엄마,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일단 그 잔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 잔을 다른 곳으로 옮기세요. 할머니는 천천히 술잔을 테이블 한쪽으로 밀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서연 씨가 갑자기 일어나며 말했어요. 어머니, 전화는 나중에 하시고 일단 식사부터 하시죠. 음식이 다 식어가요. 하지만 할머니는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절박함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민수야, 너 지금 어디 있니? 엄마, 지금 차로 가고 있어요. 10분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엄마, 죄송하지만 진호나 서연이가 권하는 건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전화가 끊어지자 식탁 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와 둘째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두 사람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고비를 넘겨온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무게가 있었어요. 이 술, 정말 어디서 산 거니? 서연 씨가 당황한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렸잖아요. 인삼농장에서. 서연아. 할머니가 서연 씨의 이름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순간 서연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시어머니에게서 이런 날카로운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거짓말이라니요? 어머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내가 70년을 살면서 사람 보는 눈이 없는 줄 아니? 너희 둘 다 나한테 뭔가 숨기고 있잖아.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술잔을 집어들어 코에 가져다 댔어요. 이 냄새, 홍삼주 냄새가 아니야. 그리고 이 가루들은 뭐니? 진호가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홍삼 침전물이에요. 천연 재료라서 그런 거예요. 진호야. 할머니가 둘째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너도 이 일에 연루된 거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럼 너희가 먼저 마셔봐. 할머니의 한마디에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서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마시라고 그렇게 권하는 술인데 너희가 먼저 마셔보면 안 되니? 임신했다면서도 한 모금 정도는 괜찮잖아. 할머니는 자신의 술잔을 서연 씨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마셔봐. 정말 홍삼주가 맞다면 마셔보라고. 서연 씨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임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럼 진호가 마셔. 할머니가 둘째 아들을 향해 술잔을 밀었습니다. 진호야, 내가 마셔봐. 운전한다고? 한 모금으로 음주운전 되지 않아. 어머니가 택시 타고 갈 테니까. 진호는 술잔을 바라보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는. 왜? 뭐가 무서운데?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이제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마시라고 그렇게 권하던 술을 왜 너희는 못 마시는 거니? 혹시 이 술에 뭔가 들어있는 거 아니니? 그 순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민수가 도착한 것 같았어요. 서연 씨가 황급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제가 문 열어드릴게요. 아니야.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호가 가서 열어. 그리고 서연아, 너는 여기 앉아 있어. 진호는 어쩔 수 없이 현관으로 향했고 잠시 후 민수가 숨을 헐떡이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수는 곧바로 테이블 위에 술잔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코에 가져다 댔어요. 그리고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수야, 내가 왜 그렇게 오지 말라고 했는지 이제 알 것 같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술에 뭔가 들어있는 거 맞지? 민수는 스마트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할 일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 씨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진호도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가 정말로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너희가 정말 나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며 겪어본 그 어떤 배신보다도 깊은 상처였어요. 민수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자신을 지켜준 70년 직감에 대한 감사함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어요. 드디어 그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왔습니다. 무릎 꿇고 울고 있는 며느리 서연 씨와 머리를 감싸쥔 둘째 아들 진호. 과연 이들이 숨겨온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정순 할머니는 이 끔찍한 배신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경찰이 도착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서연 씨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그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어머니 곁에 앉아 할머니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충격받지 마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하지만 정순 할머니는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자신이 사랑으로 키운 둘째 아들과 20년간 며느리로 모셔온 서연 씨가 정말로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민수야, 정말로 그 술에 뭔가 들어있던 거니?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제가 며칠 전부터 의심스러워서 알아봤거든요. 서연 씨가 최근에 이상한 약국들을 돌아다니면서 수면제를 사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수면제를? 네. 그런데 한 약국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조금씩 사려고 했대요. 의심을 피하려고요. 그때 서연 씨가 고개를 들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미쳤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체 왜 그런 짓을 하려고 했니? 서연 씨는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빚이 너무 많아요. 빚? 진호 아빠가 몇 년 전에 사업을 했는데 그게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때부터 빚이 계속 늘어만 갔고 진호도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사업 욕심을 부리다가 집까지 담보로 잡혔어요.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들이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면 왜 미리 말하지 않았을까요? 진호야, 그럼 진작에 엄마한테 말했어야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줬을 텐데. 엄마가 가지신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빚이 3억이 넘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3억? 자신이 평생 모은 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돈이었어요. 서연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집과 땅을 팔면 빚을 다 갚고도 좀 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니?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서연 씨가 급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냥 잠들게 해서 자연사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게 죽이는 거 아니니? 민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연사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럼 명백한 살인 계획이었잖아요. 그때 진호가 갑자기 일어나 서연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이제 그만해.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서연 씨가 당황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진호 씨, 뭐 하는 거예요? 엄마.
사실은 이것도 다 제 계획이었어요. 할머니와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호야, 너가? 네. 서연이는 처음엔 반대했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강요했어요. 빚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서. 진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인터넷에서 수면제를 많이 먹으면 자연사처럼 보인다는 글을 봤어요. 그래서 몇 달 전부터 계획을 세웠어요. 할머니는 자신의 둘째 아들이 몇 달 동안이나 자신을 죽일 계획을 세웠다는 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몇 달 동안을?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미친놈이었어요. 민수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진호야, 너 정말 미쳤구나. 어떻게 엄마를 그런 식으로. 형,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때 현관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경찰이 도착한 것 같았어요. 민수가 문을 열러갔고 잠시 후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수가 테이블 위에 술잔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저기 있는 술에 수면제가 들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독살하려고 했어요. 경찰관 한 명이 장갑을 끼고 술잔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이건 증거물로 가져가겠습니다. 정확한 성분 분석을 해봐야겠네요. 서연 씨와 진호는 경찰을 보자 더욱 절망적인 표정이 되었어요.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거든요. 할머니는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이 사람들이 정말로 나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할머님, 일단 자세한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혹시 오늘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정순 할머니는 큰아들 민수의 손을 꽉 잡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신의 70년 직감이 자신을 구해주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족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버린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고백이 끝나고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때로는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서 예상치 못한 반전이 시작되는 법이죠. 정순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할머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나가셨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창밖으로 펼쳐져 있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온통 어두웠어요. 민수가 뒤따라와 어머니 곁에 섰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다가 조용히 입을 여셨어요. 민수야, 나는 진호를 어떻게 키웠을까? 엄마, 정말로 내가 그 아이를 잘못 키운 건가?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 민수는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진호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분명 내가 뭔가 놓친 게 있을 거야. 그 아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왜 몰랐을까? 거실에서는 여전히 경찰 조사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서연 씨와 진호는 모든 것을 자백하고 있었습니다. 수면제를 구입한 경위, 계획을 세운 과정, 오늘의 실행. 모든 것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베란다에서 돌아와 경찰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경찰관님, 잠깐만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할머니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서연 씨와 진호를 차례로 바라보시더니 놀랍게도 그들 앞에 앉으셨어요. 서연아, 진호야. 고개를 들어봐.
두 사람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라고 했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상처가 있었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것도 느껴졌어요. 서연 씨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 서연아, 너희 빚이 정말 3억이니? 네, 네, 어머니.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내 집과 땅을 팔면 정말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거니? 민수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민수야, 조용히 해. 할머니는 여전히 서연 씨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서연아, 대답해. 내 재산으로 너희 빚을 갚을 수 있는 거니? 어머니, 왜 갑자기? 대답만 해. 네, 아마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 저희가 지금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죄송해요. 그림 6-3.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경찰관에게 말씀하셨어요. 경찰관님, 제가 고소를 취하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할머니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할머님, 하지만 이건 살인미수 사건입니다. 고소 취하를 하셔도 그럼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경찰관은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피해자가 용서 의사를 밝히시면 양형에 참작됩니다. 하지만 알겠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서연 씨와 진호를 바라보셨어요. 너희 두 사람, 내 말 잘 들어.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너희를 용서할 거야. 어머니, 서연 씨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수도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지금 정신이 있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엄마를 죽이려고 했는데. 민수야, 나도 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도 내 가족이야. 진호는 내가 낳은 아들이고 서연이는 20년간 며느리였어. 할머니는 잠시 멈추시더니 계속 말씀하셨어요. 물론 상처받았어. 너무 아파. 하지만 이 아이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진호가 무릎을 꿇고 할머니 앞으로 기어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정말 미안해요. 진호야, 너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했니? 정말로? 아니에요, 엄마. 저도 마지막에는 무서웠어요. 정말로 엄마가 그 술을 드시려고 하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할머니는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럼 왜 말리지 않았니? 서연이가 이미 너무 많이 준비를 해놔서 그리고 빚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할머니는 서연 씨를 바라보셨어요. 서연아, 너는 어떠니?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했니? 서연 씨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처음에는 정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어머니 얼굴을 보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작은 한숨을 쉬셨어요. 그리고는 놀라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모든 사람이 할머니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내가 너희 빚을 갚아줄게. 집을 팔아서라도. 어머니, 엄마, 민수와 서연 씨가 동시에 외쳤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앞으로 너희 둘은 내 앞에서 완전히 사라져.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 말을 들은 진호와 서연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용서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순 할머니가 용서를 선택하셨지만 그 용서에는 무거운 조건이 따랐어요. 과연 이 가족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함께 지켜보시죠.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거실에 울려 퍼진 후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할머니의 선고는 죽음보다도 무거운 것이었어요. 진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는 정말 다시는, 그래,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빚은 갚아줄게. 하지만 그 대신 너희는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거야. 내가 죽을 때까지. 서연 씨가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안 돼요. 차라리 감옥에 가겠어요. 이미 늦었어, 서연아. 할머니는 일어서며 민수를 바라보셨어요. 민수야, 내일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연락해서 집을 내놓자. 엄마, 정말 그러실 거예요? 그 집은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괜찮아. 집은 다시 구할 수 있어. 하지만 배신당한 마음은 다시 회복하기 어려워.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님, 그럼 고소는 취하하시겠다는 뜻인가요? 네. 대신 이 아이들이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도록 사회봉사 명령 같은 걸로 처리해 주세요. 그때 갑자기 아파트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진호와 서연 씨의 두 아이들이 학원에서 돌아온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인 손녀 지민이와 5살짜리 손자 준호였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하지만 거실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고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할머니, 왜 경찰 아저씨들이 있어요? 지민이가 무서워하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들을 보자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이 순수한 아이들에게는 아무 죄가 없는데, 지민아, 준호야, 할머니한테 와. 아이들이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들을 꽉 껴안으며 눈물을 참았어요. 할머니, 아빠, 엄마가 왜 울고 있어요? 준호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지민아, 준호야. 할머니가 너희에게 할 말이 있어. 할머니는 아이들을 소파에 앉히고 무릎을 꿇고 앉으셨어요. 할머니는 앞으로 너희를 자주 못 볼 것 같아. 왜요? 할머니가 어디 가세요? 지민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는 안 가. 하지만 아빠 엄마가 할머니랑 좀 떨어져서 살기로 했어. 진호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이들한테까지 그런 얘기를 왜? 조용히 해, 진호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진실을 알아야 해. 그림 7-3. 할머니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지민아, 준호야.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해치면 안 돼. 설령 그 사람이 가족이라도 말이야. 아이들은 할머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너희 아빠 엄마를 용서해 줄 거야.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모든 게 예전처럼 될 수는 없어. 할머니, 그럼 우리가 잘못했나요? 지민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지민이는 잘못한 게 없어. 준호도 마찬가지고. 할머니는 아이들을 꽉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상처받았어. 너무 많이 상처받았어서 치료하는데 시간이 필요해. 그때 민수가 어머니 곁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들은 가끔 만날 거야. 진호와 서연 씨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진호야, 서연아. 너희 두 사람은 내 앞에서 사라져야 해. 하지만 이 아이들은 내 손주들이야. 할머니의 목소리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민수가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을 데려올 거야. 너희는 그때 없어야 해. 서연 씨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정말, 정말 감사해요. 감사할 일이 아니야, 서연아. 이건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야. 할머니는 다시 아이들을 바라보셨어요. 지민아, 준호야. 할머니와 약속해. 앞으로 착하게 잘 자라기로. 네, 할머니. 아이들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분노와 배신감은 여전했지만 동시에 용서의 힘도 느끼고 계셨거든요. 경찰관들이 조사를 마치고 돌아간 후 거실에는 묵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셨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민수가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민수야. 아프지만 괜찮아.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섞여 있었어요. 드디어 모든 진실이 드러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드디어 이 길고도 충격적인 이야기의 마지막 장에 도달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상상할 수 없는 배신을 겪었지만 동시에 놀라운 용서의 힘을 보여주셨어요. 과연 할머니의 새로운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함께 마지막 여정을 지켜보시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약속대로 전원주택을 팔아 진호와 서연 씨의 빚을 모두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시내 작은 아파트 전세를 얻으셨습니다. 큰아들 민수의 집에서 가까운 곳이었죠. 새로운 집은 예전 집보다 훨씬 작았지만 할머니에게는 오히려 편안했어요. 더 이상 혼자서 넓은 집을 관리할 필요도 없었고 무엇보다 그곳에는 배신의 기억이 없었거든요. 할머니는 작은 베란다에서 화분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예전만큼 큰 텃밭은 아니었지만 상추와 깻잎, 방울토마토 정도는 기를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역시 흙을 만져야 마음이 편해지네. 할머니는 흙 묻은 손을 털며 혼잣말을 하셨어요. 그때 현관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저희 왔어요. 지민이와 준호의 목소리였어요. 약속대로 민수가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을 데려오는 날이었습니다. 어머, 우리 지민이 준호 왔네.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아이들은 할머니에게 달려와 꽉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우리 손주들. 민수가 큰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할머니 주려고 그림도 그려오고 편지도 썼어요. 지민이가 예쁘게 그린 그림을 할머니께 내밀었어요. 할머니와 아이들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와, 우리 지민이가 그림을 참 잘 그렸네. 할머니, 이것도 봐요. 준호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편지를 보여줬어요.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편지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 순수한 아이들 때문에라도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할머니, 아빠 엄마는 언제 봐요? 지민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할머니와 민수는 잠시 당황했어요. 지민아, 아빠 엄마는 지금 다른 곳에서 새로운 일을 하고 있어.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셨어요. 언제 돌아와요? 글쎄,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 사실 진호와 서연 씨는 할머니의 말대로 완전히 사라졌어요. 빚을 갚고 난 후 지방의 작은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였죠. 민수가 할머니께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진우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그래, 읽어보실래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아직은 안 될 것 같아. 오후가 되자 민수는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갔고 할머니는 다시 혼자가 되셨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들만 곁에 남아 있었거든요. 저녁 시간 할머니는 작은 식탁에서 혼자 저녁을 드시고 계셨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관심은 창밖 풍경에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며 인터폰을 확인하셨습니다. 낯선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이미영입니다. 구청에서 나왔어요. 할머니는 문을 열어주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할머님, 혹시 독거노인 생활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사회복지사는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할머님 같은 분들께 월 한 번씩 안부 확인도 하고 필요한 도움도 드리는 프로그램이에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좋아요. 참여하고 싶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사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님, 혹시 봉사활동에도 관심 있으세요? 요리 잘하시는 분들이 복지관에서 독거노인들 도시락 만드는 봉사를 하거든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봉사활동이요? 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인데 할머님 같은 분이 오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며칠 후 할머니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어요. 자신보다 더 외로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만들었습니다. 정순 할머니가 만든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다던데요? 다른 봉사자가 말했어요. 그런가요? 별거 아닌데. 할머니는 겸손하게 웃으셨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했어요.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쁜 줄 몰랐거든요.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작은 공원에서 잠시 쉬셨어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한 달 전에 그 끔찍한 밤이 떠올랐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어요. 분노와 원망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것들이 자신을 지배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도 하늘이 날 버리지는 않았구나. 할머니는 작게 중얼거리셨어요. 그때 공원에서 놀고 있던 어린아이 하나가 할머니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이거 드세요. 아이는 자신이 먹던 사탕 하나를 할머니께 내밀었습니다. 어머, 고마워. 하지만 내가 먹어. 괜찮아요. 할머니가 혼자 계신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그 순수한 마음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고마워, 착한 아가야. 아이는 뛰어가면서 손을 흔들었어요. 할머니도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해가 지고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베란다에서 다시 화분을 돌보셨어요. 작은 방울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시며 물을 주셨어요. 72년의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을 당했지만 동시에 가장 큰 용서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살아있다는 것, 참 고마운 일이구나. 그렇게 정순 할머니의 새로운 하루가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그 상처 위에 새로운 희망의 싹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정순 할머니의 놀라운 이야기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가족의 배신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할머니는 용서의 힘을 보여주셨어요. 비록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70년 삶의 지혜와 직감이 할머니를 구해주었고 결국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어요. 할머니는 이제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남을 도우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로운 빛의 시작이 되기도 하는 법이죠. 여러분도 할머니처럼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